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싱싱하시고 오늘 지난주랑 똑같은 옷 입었네요.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때면 아이들 만나서 우리 리더들과 같은 옷을 입고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계속 요즘에 밀고 있습니다. 네, 결코 옷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한우를 사랑해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싱싱하시죠? 매일매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가장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흘러가는 영상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지 마시고 거기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느끼고 또 수업이 끝난 후에 영상이 끝난 후에 내 안에 찾아온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내 마음의 근육이 좋은 사람으로 가는 행복의 길로 가는 그런 마음으로 다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싱싱하게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먼저 지난주에 이렇게 지난주 4차 시까지 수업했고 오늘이 5차 시예요. 3차 시, 4차 시가 행복하기 위한 10가지 중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10가지 중에서 그 한 7번째 정도에 있는 관계를 돈독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서 소통하는,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안에서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의 반응이 우리 관계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반응 안에 있는 감정,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반응 저쪽에 있는 저 자극에 대한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접촉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를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러면서 어떠한 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조금 더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어떤 차가 꽉 끼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열받을까요? 열받을까요? 열받죠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차를 타기 전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 운전하고 가다가 꽉 끼어들어도 끼어들 수도 있지 뭐 바쁜가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이전에 어떤 굉장히 불쾌한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욕을 들었다거나 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그땐 열받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차 어디다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해.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차 어디다 끼어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현재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을 반응하는 게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어떤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하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가 100% 나는 가만히 있는데 100%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랬구나라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삶의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치 기준, 내 생각 안에 있는 기준 띠띠띠 갑자기 썰렁해졌네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추구하나? 행복을 추구하나? 나는 지금 평안을 추구하나? 행복을 추구하는 건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미래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의식 안에, 내 무의식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내 무의식 안에 평안의 욕구가 있을 수 있고 행복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차 시가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한테 사회심리적 욕구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5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았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존중을 느꼈나요?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이 잘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이 무엇인가요?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배웠다면 그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당신은 시간의 선택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사회 심리적 욕구. 자,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일 때? 보니까요. 없다. 일주일 사이에 존중받은 게 없다고 했어요. 엄마 항상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월요일 가족들의 외식 저녁 메뉴를 내가 직접 고르면서 존중받았다. 내가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의견이 받아진 것에 대한 존중감을 느꼈고요. 동생이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이거 한번 먹어볼래? 라고 동생이 얘기해 주었고요. 네, 많이 존중받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엄마랑 대화 나눌 때 엄마 아빠께 침대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내 의견을 존중해 주셨대요. 또 친한 친구가 존중해 주었고요. 나에게 자신의 힘든 점을 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나도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내 얘기에 위로에 경청해주고 그거에 반응해줄 때, 그리고 많이 존중받았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배려와 고려를 해줄 때 나중에 되어서도 그 상대한테도 되돌려 잘 챙겨줄 때 기분도 좋고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잘해주면 커서라도 조그마한 복이라도 찾아온다라는 걸 느끼고 존중받게 되었다. 즉 뭐냐면 내가 나눈 존중은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결국에는 그 함부로 대함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 저는 이거 99.9% 믿어요. 마치 메아리처럼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언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다 산에 올라가서 야호 외쳐보셨죠? 야호 외쳐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1, 2초 후에 야호 돌아옵니다. 예전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세호야 힘내! 오고 이렇게 그랬더니요 저기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세호야 힘내! 라고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내가 존중한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공감한 만큼 다시금 공감받게 되는 것이며 내가 이해하는 만큼 다시 이해받는 것이다. 이게 삶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생신에 있었던 일도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잠깐 아빠한테 평소 대화할 때 예전보다 나의 상황과 생각을 존중해 주실 때, 뭐 누군가 얘기를 들어줄 때, 그리고 친구들 물론 못 본 지 오래됐지만 SNS로 주고받으면서 꾸준한 연락을 했는데 공부하려고 페북 인스타를 보고 비활성화했는데 연락을 하던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친한 친구들 여러 명이 나와 카톡으로 대화해 주었다. 함께 대화해 주는 느낌, 그때 존중받는 느낌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계약 연기, 집중 안 되는 상황 속에 예민해져 있는 나를 위해서 TV를 꺼주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 네,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최근에 느낀 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고요. 엄마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엄마가 많이 등장하네요. 대한민국 엄마들 화이팅! 기억이 잘 안 나요. 99% 가족 매일 나를 챙겨주는 상황이 돼요. 행복하겠어요. 언니에게 언니가 음식 먼저 고르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아빠에게 존경받았고요. 대부분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또 오빠, 교회 사람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그쵸?
네, 중간에 없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존중받았습니까? 예, 헐, 네. 언니한테 존경받았고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때 내가 존경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나봐요. 그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죠. 네, 당신은 얼마나 존중받았는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일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있는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요거는 되게 단답형이 많아요. 쭉 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가족, 친구, 친지들, 가야금 선생님, 또 친구들, 친구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박민 언니, 사범님 이렇게 쭉 10년 지기 친구, 이거는 너무 영광스럽고 되게 너무 큰 자랑이어서 제가 이름을 보여드려도 이분들은 믿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눈으로만 봐도 알겠죠. 혹시 여기 지명된 분들은 정말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되게 멋집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최근 당신이 잘하는 일을 했습니까? 설거지, 빨래 널기, 아침에 알람 소리 듣자마자 일어나기, 너무 잘한 일이죠. 요리, 방 청소하기, 유튜브 찾아보면서 수학 문제 풀어가기, 피아노 치기, 할머니 집 청소하기, 학원 등록하기, 잘 잤다. 네, 잘 주무셨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해주기, 누군가의 이야기에 공감해준 일, 잘한 거, 춤추는 거, 글을 써서 공모전에 참여한 일, 그리고 그림 그리기, 공부하고 뭔가를 이끌고 진행했던 것에 대한 또 발표하고, 부모님께 요리해 드린 거, 소설을 연재한 거, 동생 밥 차려준 거. 아직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일 아주 소소한 것부터 찾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퍼즐 맞추기, 플래너 열심히 쓰기, 그림 그리기, 밥 잘 챙겨 먹기, 빨래 개기, 노래 부르기, 시간 나눠서 쓰기, 또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 수학 문제 다 풀고 책상 정리한 거, 치실하기, 먹기, 어버이날 선물, 학원 청소했어요. 그림 그리기, 몸이 아픈 사람을 도와줌. 딱히 없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수업 잘 들은 거, 연습한 거,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손님들이 왔을 때 아기들을 열심히 도운 거, 강아지 돌봐준 거, 아이들과 놀아준 거, 쓰레기 버린 거, 계획 세운 거. 자, 다음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 번째,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최근에 새로운 거. 이거 한번 봅시다. 수학 공식, 프린터기 쓰는 방법, 수업 들으면서 몰랐던 것들을 배웠고, 생명과학 영양소, 학교 수업, 온라인 강의 보고 올림포스 학습지 풀기, 그 다음에 네일아트 하기, 춤, 제과 제빵, 새로운 공부,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중국어 시간에 중국어 성조에 대해 처음 배우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우고, 바느질 배우고, 새로운 하루를 배우고, 할 일을 미루면 나만 손해라는 걸 알게 되고, 수학 이항 정리하고, 중국어 시간에 중국어 성조에 대해서 처음 배웠고, 학교 수업 내에서 배운 것들,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릴 수 있을지, 샌드위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빵 굽는 법, 케이크 접는 법, 많이 배웠어요. 그쵸? 네. 토핑 준비하는 법, 가게 마감하는 법까지 많이 배웠습니다. 없다. 경제의 시장 실패, 철학 수업도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새로운 닌텐도 조작하는 법도 배웠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삼국지리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새로운 내용들을 배웠고, 온라인 수업이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없다. 집에만 있으면 새롭지가 않다. 이렇게 꽃꽂이를 배운 친구도 있고요. 복숭아 깨기,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 교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일본어, 카타카나,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고요. 매 수업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폰 사용 줄이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은 시간의 선택이 있습니까? 라는 생각보다 이거 잘 봐주세요. 시간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모르겠다. 온라인 클래스 학교 가는 선택, 잠잤던 것, 잘 잤던 것 같다. 부모님께서 가족여행 가자고 했을 때 부족한 공부를 하기 위해 독서실을 가게 된 나의 선택. 집이 휴일인데 집에 있을까? 학원에 가서 공부할까? 나의 선택권, 시간에 대한 나의 선택권. 잘 모르겠다. 독서실 가서 시험 공부하기. 일요일 학원 보충 갈지 안 갈지. 나의 선택권이 있는 거죠. 없었던 것 같아. 선택권이 없음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즉 무엇이냐면 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나의 선택 없이 나는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상당수 많았던 것 같아요. 토지에 가는 시간, 내 학원을 계속 다닐지의 선택, 잠자는 시간, 나의 선택, 취미생활, 잠에 대한 얘기가 꽤 많네요. 또 일로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온라인 수업 후 남은 시간들, 나의 선택권이죠. 토요일날 마음껏 잤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 열심히 듣고 잠을 얼마 동안 자고 언제 잘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 나의 선택권. 잘 때 자기, 운동할까 말까? 딱히 없었고 휴대폰 하기, 나의 선택권. 계획적인 국물 라면을 먹을지 비빔라면을 먹을지 선택, 나도 그런 선택합니다. 네. 주말에는 남는 시간 동안 방 청소를 할지 고민한다. 내 시간을 이렇게 좀 길어요, 그렇죠? 저는 시간의 선택권이나 학교나 학원, 집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만의 시간을 쓰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 시간을 별로 없었지만 그 시간에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다. 네,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과제를 할 것인지 휴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선택. 치과 시간 예약, 나의 선택. 이 선택 되게 많네요. 학원 갈 때 몇 시에 잘지 말지 고민했던 거. 자유시간 잘 모르겠다. 주말 동안에 공부, 주말 동안 있었어요. 공부하는 시간, 꿈에 열중하는 시간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었던 지점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의 욕구들, 사회 욕구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편안함?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편안함?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편안함?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적었던 이 수많은 그 얘기들, 제가 읽어줬던 이야기들 가운데 이 5가지 단계를 생각하면서 같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매슬로우입니다. 5가지 욕구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목말라 물 마시고 배고프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과 전사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닭도리탕을 먹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먹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거, 생존 보존을 위한 욕구, 밥, 수면, 아까 내가 자는 것에 대한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호흡하는 것들, 자연스럽게 이 욕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바로 생리적인 욕구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을 맞이하죠. 생리적인 욕구.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먹고 싶겠죠. 네. 아무튼 우리의 이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욕구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욕구는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 우리의 공간이 있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평온함. 그리고 만약에 그 집 안에서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죠.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책상 자리를 위치하고 그리고 침대 위치를 잡고 안전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만약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낭떠러지. 오,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절로 막 이렇게 주저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무섭지 않다고 해서 바로 뛰어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네,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터에 나가고 또 어떠한 것을 진행할 때 어떤 안전함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도 수 있어요. 나는 공부할 때 다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책상을 정리하고 반듯한 자세로 공부해야 돼. 이게 공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건 내가 안전하게 그런 자세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인간의 욕구,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저는 되게 이것도 공감해요. 세 번째 욕구는 무엇이냐면 사회적 욕구예요. 여기서부터는 한 단계 저차원적인 욕구에서 한 단계 이제 올라갑니다. 사회적인 욕구예요. 가족과 친구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느끼고 여러분도 오늘 적은 내용 중에 존중을 추구하면서 여기에서 함께 누군가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줌 속에서 존중감들을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 사회적인 욕구. 여기서 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속감에 대한 욕구. 되게 희한하게요. 어떤 분들이 아산에서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명찰 같은 거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땡땡 기업의 업체. 그것만 딱 달고 다니면은 뭔가 이름만 들어도 대기업 다니시는구나. 그걸 왜 차고 다닐까요? 내가 이 안에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 나는 혼자가 좋은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다가도 누군가 얘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감정이 드는 게 인간이죠. 뭐 소통하고 싶은 마음. 만약에 지구에 사람들이 없고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쨌든 누군가와 나누는 게 대표단으로 2명이 이렇게 세계 회의에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계시죠. 네. 이렇게 전 세계의 행복 교육을 담당하는 그 나라의 뭐 차관,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대표단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소속감, 약간 애국심 같은 게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를 막 하기 위해서 왜 나의 소속이 돼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약간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 그게 사회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욕구 단계는 바로 존중의 욕구예요. 아까 존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었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어떤 피드백이 되어지죠. 그래서 존중에 대한 욕구가 또 인간에게 네 번째 단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존중받는 누군가에게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존중의 언어를 듣고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존중한 만큼 이해한 만큼 공감한 만큼 사랑하는 만큼 돌아오는 존중의 욕구에 대한 가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인정을 느껴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아브라함 매슬로우는요, 요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적인 어떤 이 욕구 안에서 인간의 발전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까지의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문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자아 실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금요일 날 늘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는 금요일 되게 좋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저녁이 오전에 학교 와서 오늘 좀 힘들지만 그래도 금요일이야. 아, 그렇지? 7교시가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학원을 가고 그래도 학원만 끝나면 난 집에 가서 쉴 거야. 그리고 집에 딱 갑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나에게 왔어.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와, 이 시간이 왔네. 내일 아무것도 없네. 편안하게 누워요. 자도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작은 소소함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어쩌면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자연스러움 속의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나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사회적인 욕구의 단계, 존중의 욕구의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마음 다해 노력하는 사람인가?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집에 딸이 있고 딸들이 있고 저 아내가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랑받고 많이 느끼고 거기에서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 나 사랑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받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또 나누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자아 실현을 이룬다면 이 사회에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든 상태에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제 간호사 언니들 있잖아요. 자신이 코로나가 걸릴 줄도 모르는데 직접 뛰어들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그런 멋진 삶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많은 글들 속에서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나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한 가지 더 붙일까요? 생리적 욕구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안전한 욕구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사회적 욕구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존중의 욕구의 행복을 추구하느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은 지금 이 순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은 큰 행복은 있지만 긴 행복은 없다고 하죠. 큰 행복은 있지만 긴 행복은 없대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큰 행복은 있지만 긴 행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와, 너무 좋아요. 큰 행복은 있지만 매일매일 그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매일매일 행복하지는 않는 것처럼 큰 행복은 있지만 긴 행복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긴 행복을 준비하고 지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행복함 속에서도 고된 과정이 좀 필요해요. 죄송해요. 고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사회 심리적 욕구 5가지 중에서요. 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할 게 있다면 조금은 존중과 딱 보시면 존중과 사회적, 안전, 생리적 밑에서부터 생리적, 안전, 사회적인 욕구 같은 경우는 요 밑에의 단계는 자연스럽게 저차원적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만 고차원적인 욕구의 단계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고된 과정이 필요해요. 있는 삶의 가치 기준을 평안을 위한 행복보다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매슬로우의 사회적 나의 5가지 사회 심리적 욕구 5가지 단계를 보았는데요. 나의 욕구가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5가지 단계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나의 행동 반경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점검하고 내일의 삶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 준비 과정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나를 편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행복이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나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게 힘에 겨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행복의 가치로 나아가게 그리고 그 삶의 가치 기준이요, 정말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슬로우의 사회 심리적 욕구 5가지 배웠네요.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이론은 있어요. 이 이론은 있는데요.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철학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을 높여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행복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한올고등학교 2학년 교양 과목으로 철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매슬로우의 사회적 심리 욕구를 한번 보았습니다. 나를 한번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날마다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만날 날을 기대하며 항상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을 배우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고요. 행복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좋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라길 매일매일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돼요. 알겠죠? 파이팅.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돼요. 알겠죠? 파이팅.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행복해야 돼요. 알겠죠?